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국법 문제풀이 26강 시간으로서 251번부터 26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5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51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술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리모델링은 이 건물의 자산 가치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노후화 억제. 자, 기능 향상을 맡긴 맞는데 자산 가치라기보다는 이건 실제 생활을 하면서 더 잘 쓸 수 있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노후화 억제가 중요합니다.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예,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시키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X. 두 번째.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이 된다. 좀 이상하죠? 국민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입니다. X. 3번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의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건축은 별개예요. 리모델링 하려고 했다가 해보니까 안전진단 해보니까 위험해 건물이. 그래서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사업 시행 인가를 해야 됩니다. 인가 없이도가 아니라 인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X.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이런 거 있으면 아니라고 했죠.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한 각 동별, 자, 이때 각 동별입니다. 각 동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전체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2번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 공고하는 최저 주거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해당되고요. 2. 용도별 방위 개수 해당됩니다. 3. 전용구역,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역시 해당되고요. 4. 주택의 거래가격, 가격은 해당 안되죠. X. 5.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 해당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252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3번 주택 종합 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응하여야 합니다. 응할 수 있다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합니다. X. 5.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전망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253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4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맞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경우에도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2번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기준 중 인적 기준을 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주택법에.
3.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간주되는 겁니다. 보는 거니까.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간주되는 겁니다. X.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할 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X. 5번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있다.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이 도급받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도급받아서 시공하는 거지 시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의무는 없습니다. X.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고르니까 25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때죠.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사업주체입니다. X.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할 필요 없어요. X. 비등록 사업주체입니다. 역시. 3.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X. 왜냐하면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5.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할 필요 없죠. 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비등록 사업 주체들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등록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만 비등록 사업 주체로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다 X고 3번만 오니까 25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6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의 2분의 1 건매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이 위의 채비지 양도 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가격을 한다. 거꾸로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가격을 하되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어서 X. 4번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에 위탁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25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번 문제입니다. 257번 민영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발행위 허가 의제사항 맞고요. 2. 토지거래 허가 역시 의제사항 맞습니다. 3. 농지전용 허가 의제사항 맞고요. 4.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역시 의제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5. 주택 재건축 사업의 허가 이건 따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5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할 수 없는 자들 나오죠. 등록의 결격사항을 그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 한정치산의 선고가 취소됐어.
한정치산 선고가 됐을 때 등록을 할 수 없지만 취소되면 연도에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등록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건 등록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라 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됐어요. 복권되면 연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겁니다. 2년이 경과되지 않든 경과되든. 3.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다. 자, 집행. 형의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경우는 2년이 경과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할 수 있고. 4.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을 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면 할 수 있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죠.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없는 자 258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9번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는데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단지 전체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동별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임시 사용 승인의 경우, 자, 임시 사용 승인의 경우 공동주택을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있죠.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적으로 동별로 받습니다. 동별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X 받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있는데. 4.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5번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5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이거 공급받는 겁니다.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하면 됩니다. 인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받는 거지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X. 두 번째,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리모델링은 그야말로 리모델을 수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을 안 하죠. 건설 이렇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우선 공급할 수 있답니다. 공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X. 4번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한 거 아닙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임의적 사항입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26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26강의 시간이었고 251번부터 26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